요즘 인공지능 기술, 와, 정말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죠? 근데 이 엄청난 기술을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에게 이롭게 쓸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고민에 대한 첫 번째 글로벌 약속, 유네스코의 AI 윤리 권고에 대해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인공지능이 막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심지어 중요한 결정까지 내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사실 오늘 우리가 할 모든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먼저 인공지능이라는 게 왜 이렇게 독특하고 어려운 문제인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유네스코가 내놓은 해결책, 그 핵심 가치와 원칙들,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정책으로 연결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보통 SF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감정도 있고 자아도 있는 그런 AI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완전 다릅니다. 지금의 AI는요, 어떤 의식이나 의도 같은 거 전혀 없이 그냥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진짜 경이로운 계산 능력으로 움직여요. 이질적이죠? 그래서 낯선 지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가 정말 딱 좋은 예시예요. AI가 렘브란트 화풍을 쫙 학습해서 마치 렘브란트가 새로 그린 것 같은 작품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AI는 자기가 지금 예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거죠. 아, 그림 그리고 싶다. 이런 의도나 계획은 전부 인간의 것이었고 AI는 그냥 명령에 따라 가장 확률 높은 픽셀들을 찍어냈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우리는 어떤 의도나 감정을 갖고 행동하는데 지금의 AI는 철저하게 패턴 인식과 계산에만 기반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 본질은 결국 뭐다? 네, 맞아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계산기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본질적인 차이를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감정이 없는 시스템에 너무 쉽게 정을 주고 믿어버리거든요. 어제까진 그렇게 친절하게 상담해주던 AI 챗봇이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해고 통보를 날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오해가 만약에 국가 안보나 에너지 같은 더 큰 시스템으로 번진다면, 와, 그 결과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네요. 바로 이 질문. 이렇게 낯설고 강력한 지능을 어떻게 하면 인류 전체를 위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바로 우리를 다음 이야기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첫 번째 대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인공지능 윤리공고, 역사상 최초의 글로벌 AI 규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권고안,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게 아니에요.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 24명이 모여서 초안을 만들고 또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무려 193개 회원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오케이한 정말 대단한 국제적 합의의 결과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 권고가 뭘 하려는 거냐?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또 원대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을 이끌어 주되 그 모든 과정의 한가운데에는 반드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놓자는 거죠. 그리고 그 혜택이 우리 모두의 이익, 즉 공동선으로 이어지게 만들자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약속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원칙과 정책의 기준이 되는 4가지 핵심 가치인데요. AI 기술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딱 잡아주는 말 그대로 윤리적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4가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단순히 기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첫째도 인권, 둘째도 인권, 그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을 보호하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AI를 통해 더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이건 뭐 인류 보편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가치들이 있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현실 세계에 적용할 거냐? 이 문제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10가지 구체적인 실천 원칙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 원칙들이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감독 원칙. 이건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최종 결정권은 항상 사람이 가져야 한다고 딱 못을 박는 거고요. 또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은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를 행동으로 바꾸는 거죠.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딱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원칙은 좋은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짜로 실행할 건데? 그쵸? 원칙을 세우는 것하고 그걸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이 권고안은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떻게에 대한 답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원칙들을 각 나라가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권고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윤리적 영향평가부터 데이터 정책, 교육, 보건까지 회원국들이 당장 집중해야 할 10개의 핵심 정책 분야를 콕 집어서 제시합니다. 이건 그냥 제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계획, 액션 플랜인 셈이죠. 여러 정책 중에서도 특히 이 데이터 정책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사용될지 그 규칙을 정하는 거거든요. 개인정보는 철저히 지키면서도 기술 발전에 꼭 필요한 데이터는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균형점을 찾으려는 아주 치열한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내용 중에 딱 한 가지 개념만 기억해야 한다면 전 바로 이 적은형 거버넌스를 꼽고 싶어요.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법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금방 낡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법이나 제도가 딱딱하게 굳어 있지 않고 기술 발전에 맞춰서 계속 같이 진화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아주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접근법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혹시 너무 멀게 느껴지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저 멀리 있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앞으로 우리가 타게 될 자율주행차, 우리가 받게 될 의료 서비스에 실제로 적용될 아주 현실적인 청사진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한 설계도인 셈이죠. 유네스코 권고는 그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질문에 답하고 우리의 기술에 어떤 가치를 담을지 결정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건 바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